이혼 소송 중 남편은 말했다. 그동안 너랑 아이들에게 줬던 선물 전부 돌려줘. 일주일 후 그의 집 문 앞에 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청취 되시길 바랍니다. 나영은 법정에서 준호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12년간의 결혼 생활, 2아이, 그리고 지금 씁쓸한 결말. 준호는 만족스럽고 오히려 의기양양해 보였다. 그 자만의 찬 얼굴은 그녀에게 준 배신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다.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왔던 모든 수모가 결국에는 자신만의 싸움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준호는 떠났다. 자신보다 어린 자신감 넘치는 지민에게로. 그는 지민이 나영보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한다고 믿었다. 가정과 아이들에게 헌신해온 나영은 그의 관심 밖이었다. 그는 아이들인 민준이와 예린이에 대해서도 마치 자기 피가 아닌 듯 아무런 애정도 보이지 않았다. 양육비 물론 준다고 했다. 하지만 정없이 최대한 적은 금액만, 지민만 잘 챙기면 된다는 식이었다. 판사는 이혼 판결을 내렸다. 나영은 그 말들을 멀리서 들리는 소리처럼 느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일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 12년간의 삶, 희망, 꿈,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낡은 카드성처럼 허무하게 흩어졌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 후에 시작되었다. 지민의 부추김을 받은 듯 준호는 상상도 못할 말을 꺼냈다. 그 말을 듣고 나영의 변호사인 선영조차 얼굴을 찌푸렸다. 그동안 내가 너와 애들한테 줬던 선물들 다 돌려받고 싶어. 준호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로? 나영은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다. 완전 진심이야. 준호는 비웃듯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한테 쓴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난 그걸 다시 돌려받고 싶어. 옆에 서 있던 지민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이 황당한 요구는 분명 그녀의 아이디어였다. 나영이 초라하고 비참함을 느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녀가 어떤 남자를 잃었는지 실감하게 하려는 듯 선영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준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판사는 이를 기록에 남겼고 나영은 침묵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상할 정도로 담담함을 느꼈다. 분노보다 오히려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들의 행동이 너무도 유치하고 비루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좋아. 나영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준 거 전부 돌려줄게. 하나도 빠짐없이. 준호의 얼굴에는 희열이 번졌다. 그는 분노, 절규, 애원을 기대했지만 나영은 결코 그런 만족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영은 덧붙였다. 모든 것은 공식적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인수 확인서까지. 나중에 쓸데없는 소리 안 나오게. 준호는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였다. 그에게 중요한 건 그냥 되찾는 것뿐이었다.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그는 말했다. 선영 변호사님, 이 일 좀 맡아주세요. 선영은 나영을 염려스럽게 바라봤다.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듯한 이 침착함이 불안했다. 법원을 나서며 나영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모든 선물들을 모으고 목록을 작성하고 전달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단히 결심했다. 꼭 해내리라. 그리고 아름답게 해내리라. 선영 변호사님, 채타며 나영은 말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나영 씨.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영은 미소 지었다. 준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싶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흠 하나 없이 준비되어야 해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나영은 선물들을 모으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았다. 집 안구석구석 서랍장과 상자, 옷장까지 샅샅이 뒤졌다. 준호가 자신과 아이들에게 줬던 모든 것들을 찾아냈다. 사진, 기념품, 엽서, 아이들의 그림들까지. 그 하나하나가 추억이자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들, 사랑과 희망의 흔적들. 하지만 그 뒤에는 쓰라림과 실망, 배신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준호와 함께 바닷가에 서 있던 젊고 환한 모습. 그는 그녀를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의 눈 속에는 분명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영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 정말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걸까?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있었다. 민준이는 탱크와 비행기, 예린이는 꽃과 하트를 그려서 아빠에게 주었다. 준호는 그것들을 자신의 사무실 벽에 붙여놓고 우리 아이들 진짜 재능 있지? 라며 동료들에게 자랑했었다. 생일에 보냈던 준호의 엽서도 나왔다. 그 안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나영아, 넌 내 삶의 전부야. 절대 널 떠나지 않을게. 나영은 물건 하나하나를 모으면서 점점 분노를 느꼈다. 그에 대한, 그리고 지민에 대한, 아니 무엇보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게 만든 과거의 나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분노와 함께 굳은 의지도 자라났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한 여성이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꼭 보여주고 싶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선영 변호사는 선물 목록 정리에 큰 도움을 주었다. 목록은 방대했다. 값비싼 보석부터 싸구려 중국산 장식품까지, 심지어 준호가 아이들에게 줬던 장난감과 책까지 포함되었다. 나영은 그가 자신의 요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느끼게 하고 싶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선영 변호사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영 씨가 선물들을 돌려줄 준비가 되셨답니다. 준호는 크게 기뻐했다. 마치 큰 승리를 거둔 듯 지민에게 자랑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나영은 선물 전달 장소를 중립적인 공간으로 요청했다. 그를 다시 자신의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은 무감각한 나날들처럼 흘러갔다. 일상적인 일에 몰두하며 다가올 그 순간을 잊으려 애썼다. 한편으로는 홀가분함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남아있었다.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 한때 전부였던 사람과의 추억을 스스로 내놓는다는 감각. 약속한 날 아침 택배 트럭이 도착했다. 운전기사와 인부가 힘겹게 무거운 박스를 들어내렸다. 무게가 30kg는 넘겠네요. 조심해서 들으세요. 기사는 준호에게 서류를 건넸다. 준호는 서명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속으로는 그 박스 속에 든 것들을 지민과 함께 보며 만족할 생각뿐이었다. 그는 상자를 집 안으로 들이려 했지만 혼자 하기엔 무거웠다. 결국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아, 도와줘야겠어.
좀 무거운 게 도착했거든. 아주 흥미로운 거야. 지민은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막 바르고 있었다. 꺼림칙해 했지만 보석이나 고급 물건을 상상하니 호기심이 앞섰다. 둘은 함께 고생 끝에 상자를 거실로 옮겼다.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민은 팔짱을 낀 채 상자를 노려보았다. 이게 뭐야? 완전 고물덩어리 아냐? 도대체 이런 걸 왜 돌려받으려 했던 거야? 기다려봐. 보면 알아. 준호는 칼을 들어 굵은 끈을 자르며 말했다.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보석과 고급 시계, 옷들 사이로 100장의 사진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각각의 묶음은 리본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한 묶음을 꺼내 리본을 풀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이 있었다. 자신, 나영, 그리고 어린 민준이와 예린이. 바닷가에서, 놀이공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가족으로서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나영이 정성스레 적은 글귀들이 있었다. 우리 첫 여행, 너무 행복했던 시간. 민준이 3살, 솜사탕을 제일 좋아하던 아이. 우리 인생 최고의 새해 아침. 준호는 목이 메어왔다. 사진 묶음을 내려놓고 다음 묶음을 열었다. 아이들의 그림들이었다. 엉성한 집과 사람들, 알록달록한 햇님.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지민은 옆에서 점점 짜증이 올라오는 듯 말했다. 그래서 이게 뭐라는 거야? 감상적인 쓰레기들. 나는 다이아몬드나 줄 알았는데 이런 건 왜 꺼낸 거야?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상자 속을 뒤졌다. 연애 초기에 자신이 직접 썼던 러브레터들, 아이들의 학교 공책, 감사 편지들. 그는 계속해서 상자 속을 뒤졌다. 그 안에는 나영이 정리한 문서 한 묶음이 들어있었다. 수백 장의 영수증이 투명한 폴더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옷, 신발, 장난감, 책, 학원비, 선물 비용 등등. 각각의 항목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달려 있었다. 민준이 겨울 점퍼, 예린이 새 부츠, 영어 회화 수업 등록비, 친구 생일 선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준호는 곧 하나하나 합산하기 시작했다. 금액이 쌓이자 그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쓴 총액이 자신이 선물한 모든 물건의 가격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상자 바닥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그 종이에 적힌 단 몇 줄의 문장은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베어냈다. 당신이 원했던 모든 걸 돌려줬어요. 사진, 그림, 편지, 공책, 영수증, 보석, 기기들. 당신이 줄 수 있었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요. 하지만 당신이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것. 사랑, 관심, 배려, 응원. 그건 내가 가졌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간직할 거예요. 그건 당신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준호는 쪽지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그는 방 한가운데 자신이 되찾았다고 믿었던 과거의 조각들 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제서야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이 단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가족을 잃었고 사랑을 잃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은 것이었다. 지민은 방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그를 바라보다가 비꼬듯 말했다. 그래서 이 쓰레기들 가지고 뭘 할 건데? 다 버릴 거야? 아니면 여기 앉아서 감상에 젖을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말없이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기 시작했다. 나영이 직접 쓴 엽서, 아이들이 그린 가족 그림,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순간들. 예전에 그에게는 다만 사소한 것들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너무도 소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보물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지민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며 혀를 찼다. 정말 실망이야. 나는 너란 사람이 더 강하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내뱉고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준호는 혼자 남았다. 고요한 방 안, 오직 고가의 스위스 시계가 똑딱이며 흐르는 시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시계는 언젠가 자신의 성공을 기념하며 산 것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텅 빈 쇳덩어리에 불과했다. 준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하나를 주워들었다. 그것은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이었다. 그와 나영이 서로를 안고 웃고 있었다. 그들은 젊고 행복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맑고 따뜻하고 진심 어린 웃음. 그는 그 웃음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다. 그 웃음을 그가 스스로 짓밟았던 것이다. 돈으로, 무관심으로, 무책임으로. 사랑은 살 수 없고, 신뢰도 살 수 없고, 가족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준호는 나영이 남긴 쪽지를 다시 펼쳐 읽었다. 그 안의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당신이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것, 나는 그것을 가졌고 아이들과 함께 간직할 거예요. 그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받았다. 나영가. 준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나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그는 힘겹게 말했다. 너는 언제나 틀리지 않았어. 나영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알아. 난 모든 걸 잃었어. 넌 오래전에 잃은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잘 있어, 준호.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고요한 방 안에 홀로 남았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비싼 가구들. 하지만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다. 그가 잃은 것은 단지 아내와 자식들만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을 잃었고, 신뢰를 잃었고, 자신이라는 존재의 일부를 영영 잃어버렸다. 한편 나영의 집 안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와 분주한 움직임이 가득했다. 민준이와 예린이는 식탁 위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나영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집에는 고급 인테리어나 값비싼 물건은 없었다. 하지만 따뜻함이 있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사랑이 있었다. 진짜 가정이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 가족 사진, 종이 접기들이 붙어 있었다. 준호의 집에 있던 그것들과는 달리 그곳의 것들은 밝고 따뜻했다. 기억이 독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공간이었다. 나영은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다. 쉽지 않은 길일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다. 엄마,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민준이가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지. 나영은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그 집 안에는 따스한 빛과 온기가 가득했다. 그날 저녁 선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지내, 나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늘처럼 다정했다. 응, 선영 언니,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나영이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어. 넌 강한 사람이니까. 난 항상 그렇게 믿었어.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넌 스스로 해낸 거야. 난 그저 네 옆에 있었을 뿐이야. 통화를 마치고 나서 나영은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에겐 언제나 곁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 또한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미 소파에서 잠든 아이들의 얼굴에는 편안함과 안도감이 어려 있었다. 나영은 조용히 그들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하나씩 입에 입을 맞췄다. 불을 끄고 그녀도 그들 옆에 누웠다. 지친 하루였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잠에 들며 그녀는 꿈을 꾸었다. 그 꿈 속에서 그녀는 높은 산 정상에 서 있었다. 탁 트인 풍경, 맑은 공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로웠다. 그것은 새로운 삶이었다. 비굴함도 배신도 없는 삶. 오직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짜 가치는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믿고 걸어가는 힘.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다.